네,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시험을 대비해서 4급 적중특강 쓰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결과보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상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결과보어를 이해를 하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과보어는 일정한 단어들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로 통으로 외우신 다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과보어가 도대체 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봤다라고 했었을 때 칸러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여기서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칸 뒤에다가 칸하오러, 잘 봤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칸완러, 다 봤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칸초월러, 잘못 봤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칸동러 라고 하면은 봐서 이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다올러 라고 하면은 봐내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상 이 따오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얘가 봐내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과보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보어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동작의 뒤에서 동작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언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품사를 한번 볼까요? 이 단어들의 품사. 일단은 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분류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순배열하기를 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은 그게 수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뒤쪽에 있는 단어 한번 볼게요. how 형용사, 완 그리고 동사, 그다음에 초어 형용사, 동사, 그리고 따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동사와 개사 두 가지 품사를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단어들이 떨어져서 나왔었을 때 얘를 수어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뒤에 나온 단어들을 수어로 잡아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뒤에 있는 이 단어들은 수어로서 쓰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어가 되고, 뒤에 있는 단어들은 수어에 대한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한 번에 파악을 해서 정답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보어로 들어가는 단어들이나 품사들은 정말 다채롭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암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암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4급은 1200개 단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보어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통째로 암기해서 들어가시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결과보어 문제 다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하오, 완, 초어, 동, 따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파고다 기초책에서 가르쳐두는 내용들이고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결과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요, 수어가 하나가 더 있었을 때 수어 뒤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4급에 자주 나오는 또 조합들이 있어요. 결과보어들. 그런 애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문장은 한번 예문을 알아보고 갈게요. 我看完了这本书라고 하면은 나는 다 봤습니다,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我看错人了라고 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요. 다음에 我听懂了你的话라고 하면은 나는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간에 암기로 승부할 수 있는 결과보어들, 4급용 단어들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결과보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어로 쓰이지 않고 앞에다가 동사를 놓을 겁니다. 자, 얘는 칭추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고요. 다음에 깐징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다라는 뜻. 그리고 꽝이라고 하는 거는 빛광자죠. 근데 얘도 결과보어로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띠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결과보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과 같이 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앞에 수러 지에시라고 하면은 해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에시, 칭추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서 지에시는 수러가 되는 거고 칭추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 보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명확하게 해명이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깐찡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 닦다라고 하는 것과 차라고 하는 닦다, 역시 둘 다 닦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구분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시 같은 경우에는 물로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라고 하는 거는 앞에 손수변에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마찰로 닦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닦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차 깐징 아니면 시 깐징이라고 하는 뜻으로 둘이 짝꿍처럼 잘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수러, 그다음에 얘는 보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꽝이라고 하는 단어는 띠아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띠아오 꽝러 라고 하면은 싸그리 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 다 떨어졌을 때 꽝이라고 하는 결과보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띠아오라고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결과보어로 또 쓰일 때도 있어요. 투어디아오라고 하면은 벗어 버리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단어들은요, 앞이나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로 어떤 단어들이 같이 이루어지냐면요, 오회라고 해서 오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짝을 또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窗户라고 하면은 창문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이에즈라고 하면은 나뭇잎 잎사귀라고 하는 뜻과 다음에 이프라고 하면은 옷이라고 하는 단어들과 조합을 많이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해가 명확하게 해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오회 지에시 칭추러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싸그리 다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요, 예즈 띠아오꽝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조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동사나 형용사들이 결과보어로 되는 형식을 알려드렸고요. 간혹 가다가는 전치사, 개사라고 하는 것들도 수러 앞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수러 뒤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이 단어들 외로는 전치사성 결과보어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사실상 전치사성 결과보어는 여기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이나 찡 같은 경우에는 동사기는 하지만 마치 전치사처럼 뒤쪽으로 명사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짜이 같은 경우에 찌앙루어라고 하는 착륙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찌앙루어 짜이로 끝나지 않고 뒤쪽으로 장소와 관련된 명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북경으로 착륙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찌앙루어 짜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송이나 파라고 하는 단어랑 이어지면서 게이는 보통 보면은 뒤쪽으로 명사 중에서도 인물 명사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파라고 하는 단어는 발송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얘는 뭐뭐로 아니면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 발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장소로 발송이 됐었을 때는 또 장소 명사를 따오자 뒤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출제 빈도율이 높은 단어입니다. 보통 보면은 정 같은 경우에 앞에 동사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 단어들이 많기는 한데 압도적인 확률로 판이라고 하는 번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이어지면서 판이정이라고 하면은 번역이 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정으로 끝나지 않고 언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뒤쪽으로 이어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들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애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중국어, 영어 아니면 몇 종의 언어라고 하는 단어들이 뒤쪽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렁찐이라고 하면은 버려서 들어가졌다라고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장소와 관련된 명사가 뒤쪽으로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렁찐이라고 해서 버려서 들어가졌는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졌다라고 해서 렁찐, 라지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조합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나온 이런 단어들 이 조합을 이뤄서
보어라고 하는 거,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이 수로 뒤쪽으로 들어간다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단어들, 수로 뒤에 전치사가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전치사가 들어올 때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알맞은 명사를 넣어준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완벽하게 정도보호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조합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요. 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석은 그냥 하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보통 혼자 쓰이지 않고 뒤쪽으로 결과보어를 같이 쓰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죠. 살짝 좀 특이한 동사인데 사실상은 해석은 하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화자와 청자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통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상은 얘는 혼자 쓰일 때는 해석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뒤에 있는 결과보어와 짝을 이루면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 띠오라고 하면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분실된 상황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 띠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농싱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깨워졌었을 때 뭔가 잠에서 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뭐 기절한 상황에서 갑자기 깨어났다던가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그냥 한 단어처럼 해석을 해서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따오 요거는 정말로 한국어로 해석을 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로 상황마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보시면은 자 문장을 한번 보면은 야까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치약이라는 뜻이죠.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치약을 농따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해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딘가로 장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천샹샹이라고 해서 셔츠 위에 라고 하는 장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얘는 의역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의역이 되냐면요. 치약을 묻히지 말아라 셔츠에다가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묻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역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파악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순 배열하기는 어순만 잘 배열하시면 됩니다. 의미 파악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농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은 얘는 수어로 쓰여요. 어쨌든 간에 그럼 뒤에 있는 단어들 띠오 아니면 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따오라고 하는 단어들이 수어 뒤에서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결과보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율이 상당히 높은 단어였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단어들이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 뒤에 꽝이라고 하는 결과보어를 이미 붙여준 상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단어들을 보면서 합쳐줘야 될 애들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더가 들어가면은 뒤쪽으로 명사가 이어진다.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계속해서 들었던 그런 말일 텐데 더자 뒤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에즈라고 하는 ip사기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놓는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나무에 잎사귀 아니면 나무 위에 잎사귀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배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쳐놓을 건 합쳐놨으니까. 자, 그럼 수어를 잡을게요. 띠아오라고 하는 게 수어가 되고요. 여기서 꽝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 보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슈샹더 예즈라고 해서 나무의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나머지 이징이라고 하는 애만 수어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갈지 뒤로 들어갈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징은 품사 뭡니까? 여러분들 부사. 그렇기 때문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수어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에 나무의 잎사귀가 이미 싸그리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树上的叶子已经掉光了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단어가 어렵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더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 오회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야 되는데 일단 이따가 합쳐보고요. 수로부터 한번 잡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解释라고 하는 뜻의 동사, 그 다음에 칭추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보어로 쓰이고 하나는 동사, 수러로 쓰이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상 칭추라고 하는 단어가 보어로 쓰인다는 걸 암기를 안 하셨더라도 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수러 뒤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러 한번 잡아놓을게요. 解释라고 하는 거를 해명하다 수러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몰라도 러가 있으니까 수러 뒤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解释 칭추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해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상가족 다시 한번 상봉시켜 드릴게요. 더자 뒤에다가 명사를 합친 상태에서 얘를 주어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징이라고 하는 거 아까 품사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어디? 수러 기준 앞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들 둘의 오해는 이미 명확하게 해명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他们俩的误会已经解释清楚了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러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찌앙로라고 하는 착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결과보어 문제 사실상 이렇게 뒤쪽으로 결과보어를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암기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사실상은. 자, 뒤쪽에 지금 짜이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뒤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장소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이드로 들어갈 장소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라고 하는 거 사실상 장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샹이라고 하는 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러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단어 보세요. 목적지라고 하는 단어. 장소로서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무디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소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짜이디에다가 한번 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샹과 찌오 요 애들만 같이 배열을 잘 해주시면 되겠는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수로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찌오라고 하는 거 얘도 부사 그리고 마샹도 부사입니다. 부사가 두 개였었을 때 여러분들 뭐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깨부시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깨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필고사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간혹 가다가 여기를 쪼개놓고서는 부사를 넣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뒤쪽에다가 지금 부사는 어쨌든 간 수로 앞쪽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마샹 뒤 그리고 찌앙롱 앞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샹지오라고 하는 단어는 금방 곧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상 두 단어가 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치더라도요. 찌오 마샹 없고요. 마샹지오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배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비행기가 금방 곧 착륙합니다. 어디에 착륙합니까? 목적지에 착륙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飞机马上就降落在目的地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결과보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암기로 충분히 승부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결과보어 리스트들 보자마자 수러 뒤쪽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출제되었던 결과보어들 아까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결과보어 수러 뒤로 넘어가는데 짜이나 게이나 따오나 정이나 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 단어들로 끝내주시면 안 되고 뒤에다가 명사, 해당하는 명사를 반드시 잡아주신 상태에서 문장을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단어 많이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해보다는 암기로 승부하는 시험.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족하시다면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지.